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일 창원의 한 구청에서 생계 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실랑이가 폭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뇌진탕과 대인기피증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폭력 민원인에 대한 처벌과 공무원의 신변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한 남성이 응대에 나선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리는 순간 남성의 주먹이 직원의 얼굴로 향합니다. 얼굴을 맞은 직원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폭력을 가한 민원인은 응급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지난 2일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실랑이 끝에 벌어진 공무원 폭행 사건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공무원은 뇌진탕과 대인기피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도 해당 구청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창원경찰을 흉기로 위협하고 흙을 뿌리는 등 낭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 침해이고 국가 권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이 사건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엄정 촉구합니다. 또 민원 가림막 설치나 창원경찰 배치 확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 사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보호지원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전국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죠. 창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뜨거운 프라이팬에 9살 자녀의 손을 찢어 화상을 입히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학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아이의 계부가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뒤늦게 아동학대 사각지대 파악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슬리퍼를 신고 초라한 행색의 한 여자아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는 눈 주변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화상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부어있더라고요. 얼굴이 양쪽 눈이랑 애가 막 오들오들 떨고 있길래 그냥 괜찮다, 여기 산전이 굉장히 세다 하고 여기 문 좀 닫아놓고 있었어요. 9살의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바로 의붓 아버지.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이 집을 나가려 하자 지문조회를 못하도록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을 지졌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아이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딸을 함께 학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피해가 진술이 있었고 지금 일주일 전보다는 많이 호전됐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가해 부모에 대해서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도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보육이 계속됐던 만큼 학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입니다. 창녕구는 아동학대 예방 합동 점검반을 꾸렸습니다. 오는 8월까지 위기아동 집중조사와 함께 관내 아동과 청소년 7,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SNS를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학대로 멍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민청원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앞서 보신 창녕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법원이 부부에게 학대 아동의 동생 3명에 대한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신체 일부를 자해하고 4층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원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아이들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민원 25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전교생 40여 명의 한 초등학교. 공장 자재를 실은 화물 차량과 대형 차량들은 수시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오고 갑니다. 학생들은 인근 공사장을 피해 또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하굣길에 오릅니다. 학교와 농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조업체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안전이라는 게 뭐 교통, 차량 위험했으면 안전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저런 소음, 먼지, 상시적인 대형 차량 이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전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자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낮 기온이 34도씨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김혜훈 씨는 피켓을 들고 창원시청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운 날씨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50m 안에는 유해업소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6m 앞에 학교 주출입로 6m 앞에 공장 3동이 들어서는 걸로 지금 허가가 난 상태고 또 지금은 착공 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가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창고, 문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 건립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업체 한계동의 건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소매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허가 당시 건물은 3개 동으로 늘었고 용도 또한 표구점과 제조업체, 소매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지 않도록 소매점 230제곱미터, 표구점 393제곱미터, 제조업소 334제곱미터로 분리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공장 건축 허가 기준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공장을 짓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거기 담당자들 이야기로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장 제조업소나 1, 2종 근린시설로 이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서는 형태. 또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학교와 고작 30여 미터 떨어지면서 이곳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50m 내에는 절대보호구역, 200m 내에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시설, 소음 등을 유발하는 유해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창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제조업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공장의 업종이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건축법에서 분류하기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학교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인 제조업소다 보니 저희들이 그 해당 학교 교육청에 협의를 다 거쳐서
법의 검토에 맞게 허가를 냈거든요. 주민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높이가 10m가 넘는 표구정 건물에 대형 원자재가 들어오고 크레인과 가공기, 절단기 등이 가동된다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창구는 부랴부랴 제조업체 건립을 보류하고 공장 출입구와 통학로 문제를 건축주와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달 19일 주민들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변경 내용을 수용했다며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식화했고 사흘 후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실상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는 건축 허가 취소지 용도 변경은 아니며 이는 편법 허가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터를 잡는 공사가 시작됐고 학생들도 이 길을 이용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 건축법이 어느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걸 실감을 했었어요. 그런 법률조차도 우리가 우선 조금이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밀린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아이들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교육권과 안전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 지자체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요즘 장마의 특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가 하면 장마철을 전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침수와 붕괴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사에서 키웠던 가축들이 폐사하고 애써 키웠던 농작물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철 쏟아진 집중호우가 축사와 농경지를 덮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도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택과 담장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2년 장마 기간이 포함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만 2천여 건, 붕괴는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8월에서 10월 사이를 빼면 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고 장마가 시작되면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여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한 하천가에는 자동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전기시설 사용 시에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장마의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특성도 나타나는 만큼 미리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겠죠. 그래서 참전용사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노래로 하나가 됐습니다. 트로트 앨범을 만들며 6.25를 기억하려는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6.25 참전용사. 곧다운 20대에 입대해 휴전을 맞고 최전방을 지키며 모든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88살의 노장에게 노래는 전우와 다름없습니다. 39사단 17년대 주임상사로 있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모든 군 가던 자신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우에 잘 자라는 이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6.25를 겪지 않은 세대는 진심을 다해 그 시대와 소통을 시작합니다. 마치 답가처럼 울리는 50년대의 가요. 전국 노래자랑 대상 실력의 가수는 어느 때보다 노래에 진심을 담습니다.
저도 이제 군필자니까 군대에 있을 때 생각도 났고 전우들도 생각났었고 또한 뭐 다른 트로트 이렇게 부를 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흥얼거리던 또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 까닭에 또 그런 소리를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곡은 늘 접했던 곡이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경남에선 전쟁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대중가요로 의미를 공감하는 뜻깊은 앨범이 제작됩니다. 50년대 트로트와 군가 8곡이 담깁니다. 6.25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 그리고 다양한 분들 가수도 참여하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음반을 만들어서 그 음반을 팔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훈지청과 대학교가 손을 잡고 교수와 학생이 재능 기부로 흔쾌히 참여한 앨범. 대학도 지역사회하고 밀접하게 관련돼서 상호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신대학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120%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되고 상호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 짧은 기간에 만들어야 하는 앨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모이지 못하면서 연습부터 모든 게 난관. 하루 녹음만 10시간이 넘습니다. 녹음을 좀 차분히 이렇게 빌드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믹싱 과정, 그다음 그걸 또 마스터링 과정, 그다음 CD 이제 업체에서 찍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금 가장 없어서 그게 가장 좀 어렵게 느껴졌었고요. 그래도 기념할 수 있는 취지여서 그래도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는 20일 발간되는 앨범. 이들의 바람은 이 노래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절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겨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참 예, 제가 군대 갈 당시만 하더라도 가면 그 당시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만도 좋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않습니까? 뭐 제가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만도 제 힘껏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를 위한 입시 설명회가 창원과 진주, 김해에서 각각 열립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2022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창원 지역 입시 설명회는 오는 15일과 18일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진주는 16일 진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김해는 17일 장유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청동 화살촉 30여 점을 무더기로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청동 화살촉은 4세기 일본 지배자급 무덤에만 출토되는 유물로 대규모 출토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측은 훼손이나 도구를 피해 학계에 관심을 끌었던 108호 무덤을 계속 발굴한 결과 무덤 주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머리맡에서 청동 화살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유물과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야사 복원과 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통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